지역의 사립대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구인 광고가 올라와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면접 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음날 다른 애를 뽑았다고 해서 아무도 보지도 않는 이력서를 지금도 할일 없이 쓰고 있는 것이 지방대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올라와서 알바 쉰 적은 없어요. 계속 돈 벌고 인턴이라 해봤자 사실 100만 원 초반 받는 게 전부인데 월세 내고 뭐 교통비 내고 뭐 하면 솔직히 남는 게 없어요. 앞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나는 소중하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시대 청춘의 많은 고민 중 하나는 취업입니다. 이 대학교는 통학버스가 학생들을 등하교시킬 정도로 시 외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느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등굣길. 그런데 대학을 들어서자마자 처음 만난 운동장에서 이색적인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요즘 각광받는 드론을 날리며 즐거워하는 학생들. 이 학교에서는 지금이 수업 시간이라나요. 어쩐지 드론 조종하는 실력이 제법 능숙합니다. 비행기를 타야 만날 수 있는 승무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연수받는 곳 같은데 실은 지금 이것도 이 대학교의 수업 시간입니다. 기내 상황 대처법을 익히는 항공관광학부 수업. 고객의 요구에 필요한 순발력과 대처 능력, 더 나아가 서비스 마인드까지 배웁니다. 터뷸런스가 발생을 했는데 승객이 무섭대요. 어떻게 해줄 거예요? 뭘까요? 네, 맞아요. 터뷸런스 시에는 따뜻한 차를 서비스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터뷸런스 시에는 따뜻한 차를 서비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항공기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입니다. 직업의 특성상 면접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늘 취업에 대비하는 시험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이 비행기는 일본 나리타까지 가는 아시아나 항공 1023입니다. 이렇게 즐기며 배우는 가운데 취업의 기회는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여러분이 능수능란할 수 있어요. 저는 국내 항공사도 좋지만 저는 외국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이나 이완화 교수님이 나오셨던 싱가포르 항공 쪽으로 생각을 해서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토익 점수 열심히 올려서 자신 있습니다. 네, 올해 2016년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항공사로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의 하이난 항공도 2명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행사, 호텔, 그다음에 지상직 다양한 분야에 첫 졸업생들이 많은 부분에 배출을 하였습니다. 실무 교육뿐 아니라 보다 심화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4년이란 기간. 이 대학교의 모습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일반적인 대학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대학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과
학생 정원이 감축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학을 지역 사회와 사회 수요에 맞도록 특성화시키는 분야라고 생각해 왔고, 우리 대학의 교육 과정도 그 산업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는 항공 분야로 특성화해온 노력들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항공 관련 특성화 학과 중에서 전문 직업 조종사를 키우는 항공운항학과. 오늘은 4학년 비행 실습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로그 기록 잘하고 정리하고 이제 내리도록. 파일럿을 꿈꾸며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날. 맨 먼저 멋지게 연착륙을 성공시킨 주인공은 여학생 파일럿이네요. 비행 어땠어요? 좋았어요. 날씨는 좀 안 좋았는데 잘한 것 같아요. 몇 번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 지금 시간이 대략 한 140시간 정도? 비행 네. 시간이요? 네, 여태까지. 비행교육에서 운영하는 수업은요, 자가형, 그다음 사업용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중간에 계기 비행 자격을 얻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교관 자격을 얻는 과정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퍼실리지부터 할까요? 도. 항공운항학과 3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항 실습 기회가 주어집니다. 운항 전 각종 계기의 작동과 정비 상태를 점검하는 공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조종관을 당겨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의 그 떨림과 감격. 이 행복한 기억을 품고 학생들은 창공을 누빌 것입니다.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조정해가며 모의 비행을 해보는 수업입니다. 이 학교가 항공운항과를 특성화하기까지 학교의 아낌없는 투자와 이론과 실전을 경험한 교수진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경험들을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많이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비행에 대해서 가져야 할 시각, 관점, 그리고 비행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네? 저희 담요는 혹시 담요 가지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 기내에서는 안 돼요? 네, 담요를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거 비행기 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 고등학교 때까지 진로를 제대로 잡지 못해 방황했던 길현준 학생. 고3 때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제 뭐 특성화 고등학교의 그 전공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누나가 때마침 저희 누나가 경운대학교 항공관광학부에 다니고 있어서 누나가 재밌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특성화를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용접을 하고 자동차 정비 같은 걸 했습니다. 동생의 진로를 새롭게 이끌어준 누나 민경 씨는 동생의 꿈을 어떻게 찾아주었을까요? 거기에서 세 가지. 동생이 처음에 이제 실업계 고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꿈을 잡지 못하고 이제 고민을 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항공과를 다니게 되면서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재밌어 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이 이제 저의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길도 있다. 또 승무원이 하는 역할이랑 뭐 그런 직업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동생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집에 전화. 이젠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선후배가 된 누나와 동생.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꿈을 향해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들 남매처럼 배움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 시장이 약 30만 개인데 지금 요즘에 대학에서 각종 학위를 가지고 나온 학생들이 약 60만 명이 대학문을 매년 들어 나오는데 그중에서 30만 명만이 이렇다 할 그런 자기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 근본적인 문제는 직장을 구했다 한들 그 직장이 자기의 전공과 상관이 없는 그런 데를 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청년 취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 독일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맥주죠. 독일 국민들은 맥주는 술이 아닌 음료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즐겨 마십니다. 1000년이 넘은 독일 맥주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선 정통 독일 맥주를 분석하고 더 다양한 맥주를 양조하기 위해 맥주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특수한 대학이기 때문에 수업은 주로 맥주를 만드는 실험 위주로 진행됩니다. 맥주는 단출한 재료로 만들어지지만 제조 기술에 따라 미묘한 맛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Oder eine Maschepfanne. Da wird praktisch das Malz mit Wasser vermischt und unter verschiedenen Temperaturen ist das Ganze beheizbar, um halt die verschiedenen Rasten für den Proteinabbau und den Kohlenhydratstärkeabbau einzuleiten. 맥주는 기본적으로 미생물의 화학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초과학 공부도 필요합니다. 메가의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점검하는 수업. 맥주 맛을 결정짓는 메가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기초과학이 밑받침되어야 합니다. Also hier haben wir das nasse und das feuchte Malz und so sieht das Malz aus, wenn es dann fertig ist, wenn es getrocknet ist. Genau. Also Dual an sich, finde ich, ist eine ganz tolle Möglichkeit, wirklich praktisch zu arbeiten und die Theorie zu lernen und das zu verbinden. Also das finde ich, es ist die beste Art zu lernen, für mich zumindest. Mein Vater ist Braumeister, deshalb ich bin da quasi so reingewachsen. Ich bin schon mein ganzes Leben in der Brauerei unterwegs und habe dann auch meine Ausbildung zum Brauer und Melzer gemacht, die 2,5 Jahre gedauert hat und mache jetzt das Studium noch, um noch besser zu werden, um mich noch weiterzuentwickeln und noch besser arbeiten zu können in meinem Beruf später. Also erstmal hat man natürlich hier schon das gesamte Brauwesen, das ist nicht so viel, das sind nicht so viele Menschen, die da arbeiten. 맥주가 완성돼 시음해보는 시간.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혀의 감각으로 맛을 보는 것도 수업의 하나입니다. Man probiert das oder wie ist das? Also die Studenten müssen ja selber brauen und danach muss natürlich auch verkostet werden. Das Bier muss auch beurteilt werden, wie das Bier jetzt ist von der Qualität. Und die Geselligkeit gehört bei dem Studium auch dazu. 맥주를 만드는 것 외에도 이 대학에서는 재료 구입에서 양조장 경영에 이르기까지 맥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Also ich bin mittlerweile 25 Jahre aktiv in der Branche als Ausbilder oder Lehrer tätig und bei mir haben 100% eine Arbeitsstelle bekommen. Worin liegt das? Woher kommt das? Es kommt daher, dass die Ausbildung einfach genial ist. Die Ausbildung ist sehr breit. Das bedeutet, alle Studenten haben eine Möglichkeit, einen Job zu finden, denn wenn sie sich für Technik interessieren, können sie auch in die Zulieferindustrie. Wenn sie sich für Betriebswirtschaft interessieren, gibt es auch viele Arbeitsstellen in Brauereien, betriebswirtschaftlich orientiert. Bis hin zum Marketing, sodass letztendlich das Spektrum sehr breit ist und einzigartig in der Welt. 세계 최고의 맥주 생산지 뮌헨에는 그만큼 오래된 양조장도 있습니다. 이 양조장은 바이엔슈타판 대학과 산학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습할 수 있어서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때문에 취업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Es wäre natürlich sehr vorteilhaft, weil man am Anfang startet man mit einem Jahr Ausbildung hier direkt im Betrieb und lernt da schon mal die ganze Praxis kennen, sieht, wie läuft es in der Wirtschaft ab und hat schon mal die Abläufe, wie es im Brauprozess vonstatten geht, verinnerlicht und kann dann im ersten Semester schon direkt Sachen anwenden und natürlich auch im Studium enorm davon profitieren. Ne? 이런 이원제 교육에 기업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Wird von vornherein bezahlt wie ein normaler Auszubildender. Das ist auf jeden Fall genug, um davon leben zu können. Ja. Bei uns ist der große Vorteil, da wir eine Nähe zur Universität und zur Fachhochschule haben, bewerben sich auf den dualen Studiengängen hier Leute aus ganz Deutschland. Das heißt aus den verschiedenen Regionen. Die Mitarbeiter bewerben sich oder die Schüler bewerben sich bei uns und wir können auswählen unter den Besten. Das ist ein großer Vorteil für uns.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맥주 제조 기술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철저한 수업과 직업 훈련으로 이루어진 이원제 교육의 결과입니다. Ich glaube, der sein Produkt lebt. Also der sich wirklich gut auskennt, der sich nicht mehr an bestimmte Richtlinien halten muss, sondern der einfach schon verinnerlicht hat wie ein guter Koch, der einfach kein Rezept mehr braucht, sondern einfach fühlt, wie man gutes Bier macht. 최고의 직업보다 오직 자신만의 맥주를 만듭니다. 국내에도 최고의 대학보다 오직 하나인 학부를 추구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충남 논산에 자리 잡은 이 대학교는 전국 유일의 의료공대가 있습니다. 의대와 종합병원을 가진 학교에서 특성화한 의료공대. 병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의료공학을 통해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병원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듣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는 큰 공부가 됩니다. 오늘은 의료공간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왔는데요. 병원 시설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실습 후 디자인 구상을 위해 학생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진찰실을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빠지는 거 하나하나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병실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가 제일 오랫동안 사용하는 공간이 그 베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침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병동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지금 같은 베드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병동에 맞는 베드를 제안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프로젝트 주제로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가 정해지면 조별로 끊임없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치료 공간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지고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와 의료진의 동선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고 한 팀 들어가서 분류가 돼서 가고 이렇게 되는 그 보호자도 있는 그 대기실에 의사가 가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현재 국내에서 최초이고 유일한 학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그 취업의 범위는 지금 현재 건축 계열, 인테리어 계열 혹은 설비나 아니면 감리 계열이나 아니면 병원 측면에서 병원 공조 설비 쪽이나 병원 그 관리 시설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의료공간 디자인학과 수업 시간. 오늘은 응급실 디자인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발표도 쉽지 않지만 교수님의 날카로운 눈매가 같은 조 학생들까지 식은땀을 흘리게 합니다. 야, 불 켜봐. 응급실 인력 기준이. 그쪽 이거 평면을 했을 때 몇 명이야? 안 찾아봤지? 니네 지금 현장 다시 몇 번 가봤어? 응급실 몇 번 가봤냐고. 응급실이 10리 100리 떨어져 있어?
그렇게 리서치해서 몇 번 갔다 오고는 또 다시 가서 주변 상황 다 안 봤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제일 중요한 게 사이트에 자주 가보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뭐야? 항상 언제든 가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 가서 계속 자주 보고 자주 관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그렇게들 지겹게들 안 해, 하여간. 자,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문제 풀어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해결책 알 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저는 일단은 이 친구들이 나가서 전부 다 실무에 나가서 각각의 디자이너로 일을 할 친구자들이고 설계자로 일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야단을 치는 부분은 뭐 너는 이렇게 감이 없니 이런 부분 갖고 야단 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너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 중에 빠뜨린 부분들,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좀 엄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은 부분이라도 그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놓치고 가버리면 이게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이 바로 보자마자 지적을 해주시고 그럼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간과 디자인의 배치가 잘못되면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칫 치명적인 사고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 속에 수업 준비를 다시 합니다. 늦은 밤까지 학생들의 강의실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의료공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기에 그만큼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제가 편입생인데 전 학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업이 알찬 것 같고 많은 것을 알려주려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왜 취업률이 높은지 알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과연 건양대학교가 기타 다른 유명한 대학하고 어떻게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느냐. 같은 전자공학, 같은 컴퓨터공학, 기계공학을 건양대에서도 한다면 학생들이 과연 찾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건양대학은 건양대학교 의대가 있고 병원이 있기 때문에 또 의과학대학이라고 특성화된 대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 관련된 융복합공학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 시대는 더 급속도로 대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대학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학생들 그냥 확보하기 위해서 그 학과들 설치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그 학령 인구 이 쓰나미가 오기 전에 빨리 각 학교들이 그 자기 학교의 특성이 맞지 않는 학과들 조정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기만의 발전 전략을 밀고 나가는 것이 미래에 가장 생존하는 데 유리한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이자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5%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항. 부산의 항만 산업과 협동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특성을 살려 미래의 항만 전문가를 키우는 전략입니다. 특히 항만 물류시스템학과는 이 대학교를 대표하는 학과입니다. 이 학과에서는 항만 물류 분야 전반의 이론과 실무를 배울 수 있는데요. 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이 첨단 장비는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마우스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손으로 버튼을 다 만져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잘 돼 있어서 모니터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작업할 때는 바닥을 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크레인으로 타 있는 거기 때문에 운전할 때처럼 차선 맞출 때 이제 어깨 선 맞추듯이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몰입감이 있습니다. 긴장되기는 담당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진합니다. 몇 피트인지 그리고 어떤 그 사이즈인지 확인하시고 그 권상 권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합니다.
실제 항만을 보안상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는 실제 부산 신항만에는 그런 모든 정보를 통해서 구현된 실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 터미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강의실 역시 항만의 물류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항만 물류학과에 다니는 이상준 학생. 아직 시뮬레이션 조정은 서툴지만 미래 항만 전문가로서 각오는 대단합니다. 부산 항만들에 취직한다고 생각하면은 저희 과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그리고 교수님들 지원도 많고 학교 자체에서 지원도 많고 이런 과 나와서 저희가 역사는 그러니까 과에 대한 역사는 짧으면 이제 저희가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불리하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가서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사립대학 중에서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고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 유치가 힘이 들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수도권 지역의 대학과 지방 국립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대의 불리한 여건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준 부산항. 이상준 학생이 부산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부산항에서 30년 가까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거 쓰고 들어가면 돼? 아빠가 그럼 QC하고 이런 거 다 정비하고 하는 거야? 아빠가 QC하고 TC하고 운동 장비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릴 때는 잘 몰랐던 이상준 학생. 그런 거 아빠가 하는 거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업무뿐 아니라 아버지의 어려움도 알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진짜 뭐가 뭔지 알고 뭐가 있고 무슨 기계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이러는 거 알고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서 이상준 학생이 처음부터 아버지처럼 항만 관련 쪽으로 진로를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와 진다. 아 진짜 높다. 굉장히 높지? 넘쳐나는 항만 물류로 분주한 부산항. 아버지의 권유로 이상준 학생은 항만 물류학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받는 현장 수업.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수업은 없겠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아들의 진로를 항만 쪽으로 이끌었을까요? 부산에 온 지 벌써 한 25, 6년 지났다 보니까 부산에는 항만이 주 업종이다시피 하다 보니 아들도 이 직업이 선택하기 요새는 너무 힘들고 하지만은 그래도 부산항 쪽에는 항만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만 쪽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빠가. 그래서 아들한테 좀 항만 쪽에 좀 지원을 해서 그래 앞으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권했죠. 책에서 배우던 거 막 그런 거 실제로 와가지고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아버지 일하는 것도 와가지고 보니까 조금 더 생각보다 힘드신 일 하는 것 같고 좀 여러모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고는 싶으세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에게 부산항은 그저 바다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과 무역이 이어지는 부산항. 이곳이야말로 맞춤형 인재가 절실한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은 한 4, 5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그 산업의 구조를 개혁해야 되고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핵심에는 이제 그 지방에는 대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이야말로 사실 혁신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고 지역 산업과 좀 더 연결하고 이렇게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주게 되면 결국 학생들한테 취업 창업의 기회를 더 넓혀주는 결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독일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 고풍스러운 분위기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유럽 제1의 전자, IT 창업 도시로 떠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드레스덴 공대가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드레스덴 도시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Und habe so während meines Studiums, währenddessen ich alles, sage ich mal, Theoretische lerne, auch schon die Chance gehabt, praktisch mit anzufangen und schon ans Praktische in Projekten mitzuarbeiten. Also das war, was ich gemacht habe, war ein bezahltes Praktikum und das ist im Maschinenbau schon üblich, dass man auch für sein Praktikum bezahlt wird, aber die genauen Gehälter variieren. 드레스덴 공대 주변에는 각 기업의 연구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에선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Dann hier, nachdem ich zurückgekommen bin nach Dresden, um das Studium weiterzuführen, auch als studentische Hilfskraft weitergearbeitet habe und hier auch dann noch einen weiteren Beleg und auch die Diplomarbeit mit Projekten, die mit Rolls-Royce zusammenlaufen, mitgearbeitet habe. Entwickelt. All das hat gemacht. 독일의 기업들은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Wir haben pro Jahr etwa 16 Millionen Gelder, die direkt von der Industrie bezahlt werden an unser Institut, um mit den Industrien verschiedene Forschungsprojekte zu gestalten. Der Anteil beträgt etwa 60 bis 70%, je nach Jahr. Und diese Projekte sind alle orientiert in die Zukunft, Mittelfrist, in einen Zeitraum von 5 bis 10 Jahren. Sondern wir sorgen im Laufe der Ausbildung dafür, dass die Studenten in einer sehr frühen Phase bereits in Kontakt mit der Industrie kommen. Und somit haben diese Studenten eine 100%ige Möglichkeit, bei verschiedensten Industrien unterzukommen. Die haben jetzt sogar die Auswahl auszuwählen. Hier in der Region Dresden wird es genauso nachher nach dem Studium Anerkennung bekommen, als ob man auch in der Hauptstadt, zum Beispiel in Berlin, studiert? Definitiv. Also in der Hauptstadt gibt es Exzellenzunis. TU Dresden ist eine Exzellenzuni, das heißt, es ist der gleiche Standard, was das angeht. Und Anerkennung aus meiner Sicht genau dasselbe, wenn nicht sogar noch ein bisschen besser. 한국에서도 지방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도서관. 학생들은 학기말 시험 준비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차량 한 대가 도착하고 교직원들이 분주해집니다. 야, 너 이게 작년에 모질했거든? 네. 이제 많이 했니? 네, 이번에 10개, 600개 준비했어요. 그렇게 작년에 조금 모질했어. 네네. 그러고 이번 왕이 좋아? 맛이 생겼냐? 이번에 초보팀빵. 교직원과 함께 이 학교의 총장님까지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학생들이 밤새고 공부하면 말이야 배고프잖아. 이게 좀 빵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라는 뜻이지 뭐.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총장이 빵을 직접 나누어주는 것은 이 대학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선 총장님 별명이 빵총장이랍니다. 가끔은 빵을 나누어주다가 문제 풀기도 도와줍니다. 피우피를 이게 동문도 있지만 이제 총장한테 좋은 거 배웠다. 네, 감사합니다. 딱 이 시간대쯤이면 항상 배고파서 간식 생각날 시간인데
총장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니까 돈도 안 들이고 간식 받고 배도 부르고 공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미래가 밝다고 봐. 우리나라 미래가 그랬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공부 하나 있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참 밝지. 이 대학교에선 학생들만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들도 수업 계획서를 제출한 후 서로 평가하는 교육품질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학부와 전공이 다른 교수들끼리도 강의 콘텐츠를 점검하고 보완합니다. 교수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전공이 아닌 부분도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부분은 또 알아가면서도 해야 되고, 2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 끝나면은 이제 교수자들이 가서 수업 시간에 계획된 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또 검토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미 한 명의 교수가 질문을 던지면 또 한 명의 교수는 학생들 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공이 다른 두 교수가 서로의 분야를 연구해 이른바 융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그 앞부분에 자료 있잖아. 창의융합대학교가 그 복수 전공을 허용을 합니다. 저희는 여기 반 학생이 디자인을 부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IT 학생도 디자인을 부전공을 하고 있고, 디자인 학생도 부전공을 IT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학생들은 대부분 디자인을 부전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IT랑 디자인이 가장 또 융합이라는 것에 잘 맞거든요. 여러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학마다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저희 대학만의 이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융합을 통해 과목 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대학 교육은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こちらがですね、海洋水槽と呼んでですね、10m×10m×6mのですね、大きな水槽。 해양학에 있어선 굳이 문과와 이과의 영역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카이 대학교의 이념입니다. 바다의 다양한 생물을 연구하다 보면 인간과 바다가 관련된 문과 공부를 겸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高校の時にね、卒業の時に、これから何をしていこうかな、大学で何を勉強しようかなというところでやっぱりたまたま海洋学っていうのと出会いまして、で日本にですね海洋学部があるというのを、東海大学で海洋学部があるっていうのを知りまして、でちょうど1970年に実はこの博物館ができたんですけど、夏休みですね、ここに来まして、そしてすごいこれだったら東海大学入ろうと思いまして、東海大学に入りました。 폭넓은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인 도카이 대학교 해양학부. 지금 이 수업은 수산물을 가공하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만 상상과는 달리 해양 생물학과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해양 생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면서 다양한 실험을 합니다. これ魚類学実験っていうんですけれども、みんな魚のことはまずは机の上で習うんですね。机上の生物学を習う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魚を手に取ってで解剖したりスケッチをしたり測定したりして実際の知識を経験的に身につけるというのが基本ですね。だから毎時間いろんな魚を使ってそれをやっています。はい、やっぱり図鑑とかやっぱ教科書で見るだけだとやっぱり実際の色とか形とかあとは触れてみての感覚っていうのが味わえるか味わえないかでだいぶ頭の中に入ってくる情報量が違うと思うので 도카이 대학교 해양학부는 다양한 학과들이 서로 융합해서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문의 융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今どうしても高校って受験のために理系と文系と分けてしまってますよね。でも世の中理系と文系で分けていろんな仕事が進んでるわけではなくって、特に海洋っていう分野はもう理系も文系も一緒になってやっぱり海洋だというふうに私自身は思ってまして、で先生方にももうぜひともその海洋を理系とか文系で分けないでほしいと、全てがちゃんと理解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人材を育てたいというのが私たちの一番の目標でして。 독가이는 세계 최대의 해양, 태평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태평양을 무대로 자연과학과 해양 문명의 융합을 특성화한 독가이 대학교. 이 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은 바로 해양조사선입니다. 실제 바다 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서 학생들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오늘은 과학에 호기심이 많은 여고생들로 북적이는데요. 학생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やっぱり整備されてますし、で今日学ばせてもらった内容も僕が学生時代のとはもう違う新しいジャンルをされているので、海洋考古学っていうもう理系と文系を織り交ぜたような素晴らしい学問をされてるなと思っていい勉強になりました。 今までただ教師っていう夢だったんですけど、こういう風なとこも進路もあるんだなっていうのは初めて気づけて、ちょっと視野が広がった気がします。 바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해양문명학과. 단순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통해 현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학과의 미래 전략입니다. 実はですね、海洋文明学科なんですけど、他の学科と違ってすごく自由にいろんなことに手を出して調べたり勉強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だいたい1年生の時だと1泊2日だったり、2年生から2泊になったり、ちょっとずつ期間は伸びるんですけども、船の上で研修を行うという機会はですね、他の大学じゃなかなかないものですから、そこでいろいろな成長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ので、なかなかいい経験できたなと思いますよ。ロケーションとしては地方にある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私自身としてはそれ地方というふうには認識していません。外れている地方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その中身はやはり全国展開、全国規模の全国から来ているということが実態だと思います。 한계를 뛰어넘으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지방대를 졸업한 후 일본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청춘을 만났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사의 컴퓨터 개발자로 당당히 입성한 조경민 씨가 주인공입니다. 입사한 지 석 달째. 일본의 직장을 두드린 것은 경민 씨가 치밀한 준비 끝에 선택한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컴퓨터용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융합 IT 같은 그런 것도 많이 해봤고, 다른 학교 나온 친구들이 그 취업해서 개발자로 졸업해서 개발자로 취업했을 때 잘 몰라서 고생 많이 하는 건 많이 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고생 없이 빨리 적응을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방대 졸업이란 학력은 경민 씨에게는 아무런 굴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컴퓨터 개발 능력뿐 아니라 IT와의 융합 실력까지 갖춘 경민 씨는 이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는 한마디로 줄이면 글로컬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글로컬이라는 건 뭐냐면 글로벌한 마인드도 있지만 그 로컬의 특색을 자기가 또 잘 소화하고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동시에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가 살고 있는, 속하고 있는 그런 문화와 지역의 그런 특성과 그런 그거의 강점, 장점을 자신이 잘 알고 그것을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 그날 저녁
새내기 직장인 경민 씨를 위해 대학 동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원하는 꿈을 찾아 낯선 땅에서 개척의 길을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방대를 벗어나 한국을 넘어 이곳에 오기까지 이들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를 많이 살려보겠다는 생각이 강했었고요. 그 와중에 정말 우연히 학교에서 그 K-Move 사업이라는 국가 사업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IT 공부를 하면서 일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소개를 받았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일본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은 취업을 못하거나 고생을 하거나 그러고 있길래 나도 저렇게 되려나 하고 있었죠. 꼭 한국만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서 해외로 눈을 돌리면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지방에서도 직장을 찾고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서울이나 수도권 이 자체에. 네. 그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지방대라고 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또 그 분야에서는 그 다른 명문대들 학생들보다 제가 좀 더 취업을 잘 할 것 같아요. 드론 같은 거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것도 다 처음부터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도 많고 아니면 조립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취직을 하면 좀 더 자신감 있고 자신 있습니다. 청춘,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나 몰라 하면 안 돼. 이제 돈 벌어봐 장학금 내놓으야. 알았어? 야 내가 쓰다가 그냥 너 쓰게 쓰라.